원희룡, 이재명, 빅매치. 여기는 그냥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냥 국힘이 되기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네. 원희룡 그 전 장관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거거든요. 치면 당연한 거고 이기면 그냥 일약 대선 후보가 되는 대박이고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원희룡이 이겨버리면 이재명은 그냥 대선 카드로서 아웃이에요. 판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권 심판의 그 프레임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게 사실 하기 싫은 선거일 거예요 아마. 일단은 원희룡이 가가지고 딱 명토를 박아버렸어. 딱. 예. 이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그 지역에 묶어놓는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실 자, 민주당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그대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종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역구에 나가지 않거나 비례대표로 가면 그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원희룡, 이재명, 빅매치.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 자, 원희룡의 출마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그 지역에 묶어놓는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근데 어차피 이재명이 전국 선거 못 치러요. 요번에 강서 보궐선거 때도 못 나섰어요. 잠깐 나가지고 얼굴 잠깐 비치고 갔거든. 왜? 요번 총선 때 국힘 후보들이 대통령 얼굴 걸고 선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누구 얼굴 거는 거예요? 한동훈 얼굴. 그렇습니다. 거기 대체제가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에 지금 대체제가 없거든. 이재명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감 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호감 뭡니까? 비호감. 비호감 예. 정도는 지금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그만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싫어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 어차피 못 하거든요. 후보자의 사진에도 등장할 수가 없다.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면 당신이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해봐요. 이재명 사진 옆에 걸고 선거 치르고 싶겠어?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또 옛날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갖다 왜 걸어?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뭡니까 보궐선거 뭐 이럴 때도 그냥 얼굴은 비치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역할도 못 하고 왜냐 여기가 딱 뭐가 되면 이제 미니 대선이 돼 버리거든. 차기 주자끼리 붙는 거 아니에요? 용명대첩입니다. 그렇죠. 이쪽은 이재명이고 저쪽은 좀 원희룡이고 원래 지난 대선 때 다 뭐예요? 대선 주자들이었어요. 예. 대선 후보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붙는다라고 하면 이게 미니 대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원래 이 선거는 민주당의 관점에서는 정권 심판 선거 윤석열 심판 선거가 돼야 되고 근데 이렇게 딱 붙으면 하나는 대장동 주범이고 하나는 대장동 일타 강사가 붙어버리거든.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역단에 이제 이재명 심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대장동 심판.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면서 정권 심판의 프레임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희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냥 251개 선거구가 있잖아요. 신세계. 그 중에 원이 아니에요. 원 오브 댐이 예. 아니라 대표 선거구가 되는 거거든. 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전체 선거판에 뭐가 돼요? 상징처럼 돼버리거든. 상징처럼 딱 돼버리면 일단은 뭐가 되느냐? 각 당에서 이쪽은 대표니까 당연히 당적 차원의 어떤 집중 지원이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국힘에서 거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하하. 당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이 되면서 그냥 당과 당의 싸움이 거기서 그냥 벌어지는 거거든요. 판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희석되는 겁니까? 정권 심판에 그 프레임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클 거예요. 교수님 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지금 현역 의원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또 바로 이 지역의 맹주였던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곳인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리스크에 지금 옥중 정당을 만든다고 또 상당히 또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기는 그냥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냥. 국힘이 되기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그 전 장관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거거든요. 잃을 게 없다. 치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이기면 그냥 일약 대선 후보가 되는 대박이고요. 거.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선거가 끝나 이재명은 아웃이거든. 만약에 거기서 이겨버리잖아. 예. 이 선거에서 만약에 원희룡이 이겨버리면 이재명은 그냥 대선 카드로서 아웃이에요. 아니, 지역구 선거 하나 못 이기는 사람. 그것도 텃밭에서.
그 사람 가지고 뭔 대선을 치러?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재판 리스크에 완전히 재판 리스크 정치적- 저리 가라고. 정치적- 재판 리스크가 없었어도 그런 정치는 그냥 하하.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기 텃밭에서 자기 텃밭 그 조그만 데서 예.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나가라. 그건 그냥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신나는 거지. 딱 나가서 이기면 지면 당연한 거고, 져도 자기 잃어버릴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험지에 내가 나가가지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봉사했다, 희생했다, 이걸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예. 이기면은 대박 터지는 거죠, 이제. 음. 이기면은 뭐 아마 그냥 뭐 한동훈과 쌍벽을 이룰 정도까지 아마 치솟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도 남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저도 예. 또 아깝게 져봐. 아깝게 지면 이건 또 사실상의 승리가 되거든. 하하. 아깝게 지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게 사실 하기 싫은 선거일 거야 아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원희룡이 가가지고 딱 명토를 박아버려서 딱. 예. 이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딴 데 간다 그러면 도망갔네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례대표로 가면 도망갔네. 근데 지역구로 옮기다. 그러면 또 도망갔네. 근데 심지어는 뭐 지역구로 옮긴다 그러면 원희룡이 따라간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 왜 우리 지역구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질문은 본인한테 해야 돼요. 음. 당신은 그런 당신은 거기 왜 나갔어? 남의 지역구.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원희룡은 뭐 신났죠. 뭐 한번 그냥 대차게 한번 붙여보자면 아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예. 자, 민주당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병리평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냐는 질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지금 세 가지 안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연동형 그대로, 예. 두 번째로는 병리평으로 돌아가는 거, 예. 세 번째는 지금 그 중간 단계로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정 안 났어. 뭐가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그 병리평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예. 병리평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워낙 반발이 커요 지금. 왜냐하면 전 총리들 정세균이니 아니면은 뭐 김부겸이니 뭐 나간 이낙연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에서 니들이 정치 개혁을 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니들 스스로 갖다 버리면 되겠느냐라는 있고, 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선 때 약속 안 지킨다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민주당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오기 위해서 국민 50만 명에게 묻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동안에 뭐 교수님 친명 비명 국민 일단 참여 공천제라는 게 어떤 내용이길래 이거 하나만 한 얘기예요. 원래는 공천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당에서 하는 거예요. 예. 공천이라는 건 뭐예요? 천거잖아. 예. 천거거든. 그 천거 역할을 천거하라고 뭘 만든 거야? 당을 만든 거거든. 그랬는데 그 당에서 그 역할을 갖다 국민한테 돌려줘. 자, 50만이 근데 그러면은 50만이 민주당에서 251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그 후보들이 몇 명이에요? 곱하기 3만 해봐. 700 몇십 명에 대해서 뭐가 있어? 정보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저까지 하게 되면은 비례까지 하게 되면 뭐야? 300명이잖아. 그 후보가 그 한 자리당 곱하기 3만 해도 뭐야? 900명이거든. 이걸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하. 이게 왜 하자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친명에 장악되어 있다 이런 그 오명을 좀 벗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를 다 도입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친명 공천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참여 공천제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표하게 되게 되면 정치 고관여층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어차피 거기다 그 누르고 이러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개딸들이에요. 네. 본인 같은 경우 오면은 누르겠어요? 눌러요? 예? 눌러요? 저는 안 누르죠. 그렇죠. 나도 안 눌러. 네네. 나는 여론조사 나도 안 누르거든. 그런데 저는 와이프 전화밖에 나도 진짜 나같이 정말 정치의 고관여층인데도 나도 귀찮아서 안 하는데 거기 정말 그걸 뚫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정말 광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